7분의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소수로 나타내면 무한소수라는 말을 왜 3번을 골랐을까? 그게 서역이니? 분모의 값이 2나 5로 돼 있어야지만 유한소수인 거고 2하고 5가 아닌 다른 숫자가 분모에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무한소수인 것 같은데? 이해되신 거 맞아요? 38.3888은 8이 초점이야 두 번짜리에서 계속되니까 이건 올바르게 표현한 것 같은데? 수 한마디가 8이니까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런데 13분의 12라는 숫자가 순환소수라고 얘기했지만 12라는 숫자를 계속 나누기 해보면 나누기 해봐야지 순환소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나? 나누기 안 하고는 모르나? 순환소수면은 분수로 표현했을 때 보통 뭐 99분의 누구 이렇게 쓰지 않나? 90분의 누구, 999분의 누구, 990분의 누구 이렇게 쓰지 않아? 그러면 여기다 지금 9배를 하게 되면은 뭐 9배 했을 때 99가 되거나 90이 되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거잖아. 13에다 누군가 곱해가지고는. 이 숫자들은 절대 13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순환소수는 절대 될 수 없는 것 같은데? 직접 나누기 해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나누기 하기 좀 귀찮아서 나누기는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틀린 문제 중에 풀어야 될 게 몇 번일까요? 자기가 틀린 거 다 얘기해볼까? 빠짐없이? 12번보다 앞에 모르는 거 있어. 다른 사람들. 아닌가? 앞에 거 대부분 다 동그라미인가 다들? 서역이 중간에 틀린 문제 있잖아요? 없어요? 자, 12번부터가 이제 틀린 문제가 엄청난 것 같아요. 12번은 전원이, 이게 전원이 틀렸나? 맞은 사람 있어요? 맞았어요? 25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은 한 사람당 6,000원 하는 입장료의 30%를 할인해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25명 이상이 있어야지 할인해준다고? 그럼 6,000원에 대해서 30%면 1,800원인가? 6,000원에 30%는 1,800원? 그럼 1,800원이 할인되면은 값이 얼마란 얘기야? 4,200원, 25명 이상이면은 한 사람당 4,200원을 내고 입장할 겁니다. 근데 몇 명이 입장했을 때부터는 25명의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유리한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네. 여기서 얘기하는 몇 명인지 그 인원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그 몇 명인지를 X명이라고 할까? 지금 X명이 관람을 할 건데 원래 이 사람들은 얼마씩 냈어야 돼?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냈을 때 개인 자격으로 왔을 땐 6,000X를 내야 되겠구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몇 명이 됐든지 간에 25명 이상이 됐을 때에는 X가 25명 이상이 됐을 때는 단체 관람객이 한 사람당 6,000짜리를 30분 할인해 주니까 X명이 갔을 때는 X명이 25명 이상이면 물론 한 사람당 4,200원씩 낼 거잖아. 그런데 X명이 가가지고 25명이 안 돼도 단체 입장권 25명짜리 단체 입장권을 구매하게 되면 이 X명의 사람들은 얼마를 내는 셈인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6명이 가면은 4,200원짜리를 26장을 구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 하지만 25명이 가면은 4,200원짜리를 25명이 지불하는 거지. 하지만 20명이 가면은 얼마를 내는 거지? 20명이 가서 단체 관람권 25명이라고 뻥치고 이렇게 구매하겠다는 것 같은데? 인원수가 25명이 안 돼도 25명의 입장권을 구매하겠다네. 이게 25명 입장권이잖아. 내 말된 거 맞아요? 인원수가 20명이면은 원래는 개인 자격으로 구매했을 때는 6,000 곱하기 20으로 계산할 거죠? 하지만 인원수가 더 적은 인원수여도 4,200 곱하기 25로 25명의 입장권으로 구매한다고 얘기하거든. 된 거 맞나요? 그렇다면은 25명의 단체 입장권으로 산다는 거는 4,200 곱하기 25로 구매하겠다는 얘기고 지금 25명짜리 입장권을 사는 게 더 유리하다는 말은 저값이 더 비싸고 이게 더 싸다는 얘기인가? 이해된 거 맞아요?
같으면은 누가 유불리를 얘기하기 좀 곤란할 것 같은데? 확실하게 유리한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더 싸야지 유리한 거지. 같은 건 허용되지 않겠다. 이제 약분하려고 합니다. 공 두 개는 지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양변을 100으로 나누겠습니다. 60이기 때문에 6으로 약분할까? 6으로 약분했더니 7, 6으로 약분해주면 10, 또 약분할까? 얘는 5가 되고 얘는 2가 되나? 따라서 2x라는 녀석의 값은 35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x라고 하는 값은 2분의 35? 2분의 35보다 큰 자연수가 누구야? 10. 그러네. 18부터가 이걸 만족하는 숫자구나. 그래서 18명이야 되겠구만. 이해된 거 맞나요? 여기서 언급한 게 25명짜리 입장권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하겠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3번도 전원이 틀린 것 같은데? 13번을 보니까, 니네 풀이 보니까 전부 다 답을 2번이라고 했던 것 같아. 그러면 13번을 틀린 이유는 두 가지 포인트에서 틀리거든?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값은 ax-2a,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5x-10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있는데, 부동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항해가지고 a-5x, 이항해가지고 2a-10, 여기까지는 다들 한 것 같아. 근데 문제의 조건 중에 a의 범위가 3보다 작다라고 얘기했니? a가 3보다 작으면 a-5라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 되지? 그러네.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음수가 되겠네. 그럼 양변을 a-5로 나누게 해야 되잖아. 그럼 음수로 나누기 했기 때문에 뭘 해야 되지? 부동호 방향을 바꿔줘야 되네. 이걸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던데? 그러면은 이 범위 속에 있는 양의 정수는 누가 있어? 자연수는? 근데 문제가 뭘 요구해? 제일 작은 수? 그럼 1과 2 중에 제일 작은 게 누군데? 그러면 틀리는 포인트는 두 가지였네? 선생님 푼 거 보니까 음수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푼 사람도 있고 제일 작다라고 하는 것도 망각하고 푼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네. 이건 실수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4번으로 왔습니다. 근데 선생님 니네가 푼 거 보니까 수식을 한 줄 한 줄 쓰지 않고 대충 여기다 숫자 쓰고 저기다 숫자 쓰고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렇게 풀면 공부 못하는 지름길이거든. 가급적이면 풀이를 쓸 때 한 줄 한 줄 쓰는 풀이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밑면에 반지름 길이의 값이 2R이라고 얘기하고요. 높이의 값이 3R만큼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만큼 물이 채워져 있고 여기에 그릇이 방구 모양의 그릇이 있는데 세 번 떠냈을 때 원기둥 모양의 그릇의 높이는 낮아지겠네? 그럼 3R이라는 높이보다 작은 높이의 값을 골라야 되겠네? 일단 3R은 안 되겠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필요한 거는 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구만. 알 것 같아. 어떤 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우지 않나? 구의 반지름값이 R이라고 한다면 구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뭔 줄 알아? 3분의 4 파이 R에 건널비 구하는 공식은 뭐야? 4 파이 R제곱. 이거 언제 배우니? 중학교 1학년 때 배워? 그런데 저게 구기 때문에 이 값을 부피의 값을 2로 나눠준 게 부피인 거지? 그래서 이거의 부피값이 누구란 얘기야? 근데 지금 밑넓이 요거의 부피의 값을 구해보자. 여기 물의 부피의 값을 구하려면은 밑넓이가 높이의 값은 요게 지금 부피라고? 근데 이 값이 지금 이만큼씩을 몇 번 퍼내겠다고? 3번 퍼내겠다고? 그럼 3번 퍼내면은 요거의 3배 한 것만큼 물이 빠져나갈 거 아니야. 빠져나가는 물의 양은 2파이 R의 세제곱이 빠져나가는 건가? 그러면은 여기 부피의 값에서 2파이 R의 세제곱을 빼야 되는 건가? 이해된 거 맞나요? 이게 새로운 부피가 되면 높이의 값은 뭘로 바뀌었을까?
세로는 높이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5R이 세로는 높이가 되는 거니? 이해된 거 맞아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가 몇 번이죠? 15번으로 갔습니다. 15번도 전멸인 것 같아. 15번은 4의 거듭제곱, 7의 거듭제곱, 12의 거듭제곱, 19의 거듭제곱들이 있는데 이 숫자들에 대해서 필요한 거는 이래저래 숫자를 골라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A1이라고 하는 녀석이 거면 구하기 쉽지 않나? 이건 이래저래 숫자가 4, n값 1이면 이래저래 숫자가 7, 이래저래 숫자가 2, 이래저래 숫자가 9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것들을 다 더했더니 이래저래 숫자는 2가 되나? 2? 이 숫자가 각각의 이래저래 숫자인데 더하라며. 더한 숫자의 이래저래 숫자가 2니? 근데 이 값은 2란 얘기네. 이제 제곱한 숫자의 이래저래 숫자를 구해볼까? n값이 2였을 때? n값이 2였을 때는 제곱하게 되면은 첫 번째 건 제곱했을 때 이래저래 숫자가 6, 두 번째 건 제곱했더니 9, 4, 1, 9, 9, 81이니까 이래저래 숫자가 1. 그럼 이 숫자를 싹 다 더한 녀석이 이래저래 숫자가 누구야? 이제 n값이 3이었을 때 하고 있습니다. n값이 3이 되면 4를 3번 곱해야 되잖아. 4를 3번 곱하면 이래저래 숫자가 누구야? 7을 3번 곱하면 이래저래 숫자가 누구야? 2를 3번 곱하면 9를 3번 곱하면 이 숫자들을 싹 다 더한 이래저래 숫자가 궁금하거든? 누구죠? 이제 4 대입했습니다. 4를 4번 곱했을 때 이래저래 숫자 누구지? 7을 4번 곱했을 때 이래저래 숫자는 2를 4번 곱하면 9를 4번 곱하면 지금 이게 빨리빨리 안 되는 사람이 있겠다. 니 뭐하니? 이런 표정으로 서진이가 쳐다본 것 같은데? 내 대가리는 거듭제곱 와 있는데 니 혼자 숫자 쓰고 지랄이야? 이런 표정이는데? 서진이 지금 이해된 거야? 안 된 거야?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숫자 계산을 같이 하진 않았어. 근데 나는 숫자 계산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딴 새끼들이 자꾸 숫자를 얘기해. 뭐지? 이런 느낌이지 않았나요 혹시? 방금 전에 나왔던 숫자한테 4를 곱한 거야. 4, 4, 16. 방금 전에 3이라는 숫자한테 7을 곱한 거야. 3, 7에 21. 그러니까 애들을 빨리 할 수 있었던 거지. 이런 거 맞아요? 네. 그럼 6일, 6일이니까 더해서? 그럼 2044라고 쓰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그런 짓을 여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네? 앞으로도 쭉 계속하라는 얘기야? 그럼 일단 이 4개의 숫자는 몇이야? 10분의 이것들이 오타를 쳐놨구나 문제를. 너희가 못 푼 게 아니라 이건 제곱이 있어야 되고 이건 세제곱이 있어야 되고 이건 네제곱이 있어야 돼. 문제를 타이핑하는 사람이 오타 쳤다. 나 이거 시험지 1300원 주고 샀는데 이것들이 오타를 치고 난리야. 여기에 11승, 12승, 10의 3승, 10의 4승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러면 이 4개의 숫자의 합의값은 0.2044니? 10분의 2, 100분의 0.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근데 그 다음 거는 A5 값이 지금 궁금해. 이게 지금 4일 때까지 한 거잖아. 5가 되면은 뭐가 될까? 여기다 4 곱해서 4, 7 곱해서 2 곱해서 9 곱해서 이 녀석 출발을 딱 보니까 4729가 처음에 4729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다음 숫자는 요 뒤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지 않냐? 그래서 얘의 정체가 0.2044 이걸 분수로 쓰라고. 그래서 9999분의 2044 이렇게 쓰라는 얘기네. 문제 오타가 있어가지고 너희가 틀린 게 너희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이해는 됐죠 지금? 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문제가 16번으로 왔습니다. 16번은 132분의 x라고 하는 분수가 소수로 나타냈을 때 소점 아래 첫째부터 순환마디가 시작되는 순환소수입니다. 130이라는 숫자가 누구야? 130이라는 숫자의 정체가 11 곱하기 12인가? 그럼 이 숫자는 11 곱하기 3 곱하기 4인 거니? 분자가 4의 배수가 되면 여기는 4가 약분되지 않냐? 4가 약분돼야지만 분모의 값이 33분의 누구 이렇게 되지 않아? 그럼 3배만 해주면은 99분의 누구 이렇게 되겠네? 그럼 분모가 99면은 이런 숫자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소점이야 첫 번째부터 계속 두 개씩 순환마디가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바람은 분모에 99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네. 여기까지 납득이 됐을까? 그러려면은 x라는 숫자의 정체가 4의 배수였으면 좋겠는데 50보다 작은 숫자 중에 4의 배수가 몇 개 있어? 그래서 검사는 해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x라는 숫자가 4가 되면 x가 4가 되면은 분모의 4가 약분되고 33분의 1이 되는 건가? 된 거 맞아요? 33분의 1이면은 99분의 3이 돼? 그럼 이건 순환소수로 바꾸면 누구야? 그럼 소점이야 첫 번째 자리부터 계속 반복되는 거 맞지? 03, 03 이렇게? 또 검산해보자. 8이었을 때 한 번만 확인해보자. 8이 들어가면은 132분의 8이면 약분하고 나서 99분의 이게 지금 33분의 2? 33분의 2니까 99분의? 그럼 0.06인 거니? 이것도 첫 번째 자리부터 순환마디네.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거는 3의 배수인 10이었을 때 혹시 안 될까 그래서 검사하는 중이거든? 이 값이 132분의 10이면은 누가 되는 거야? 99분의 이것도 문제 없네.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4의 배수만 구하면 되고 4의 배수는 12개 있는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게 17번 문제가 지금 잘려서 안 보였던 걸 선생님이 복구시켰거든? 잘려서 안 보였던 게 이 숫자야.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풀어보자. 앞에 숫자 한 덩어리 곱하기 그 다음 덩어리가 있고 마지막 건 나누기 하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필요한 거는 m이라는 숫자의 최고 자리의 숫자가 누군지 이래자리 숫자가 누군지만 필요하고 다른 정보는 정확히 계산할 숫자는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네. 그걸 어떻게 계산하지? 3의 제곱, 3의 제곱, 3의 제곱 3개 있다고? 그게 27이냐? 9 더하기 9 더하기 9니까 27이니? 27을 제곱했다고 하네? 근데 27은 3의 3승이지 않아? 3의 3승을 제곱했으니까 3의 6승인가? 여기다가 지금 8만 곱해볼까? 8 곱했더니 뒤에서부터 써야지 올림한 걸 틀리지 않겠구나. 8, 6, 8, 48, 8, 5, 40, 6, 8, 48? 그럼 결국 이 숫자인 거니? 그러면 최고 자리 숫자는? 문제 더럽다. 산수량이 많네. 된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거는 18번도 풀어야 되나요? 18번은 4%짜리 소금물이 300g이 끓여가지고 물을 증발시키고
증발시킨 물의 양의 2배만큼 소금을 더 넣겠습니다. 다시 끓여갈 추가로 넣은 소금의 양의 3분의 1만큼의 물을 증발시킨 다음에 100g을 물 100g을 넣겠다고? 잘 봐야 되겠네. 얼만큼 물을 증발시킨지 처음에는 얼만큼 증발시킨지 모르겠거든? 근데 증발시킨 물의 양의 2배만큼 소금을 넣겠다고? 다시 끓여가지고 소금의 양의 3분의 1만큼? 추가로 넣은 소금의 양의 3분의 1만큼 물을 증발시켜 그리고 물 100g을 더 넣어서 농도가 12% 이상이 되게끔 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투입한 소금의 양을 구하세요. 여기서 얘기한 추가로 투입한 소금의 양은 요거니? 이건가? 소금은 딱 한 번만 더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일단은 최초의 4%의 소금물 300g이라고 한다면 소금물의 양은 최초에는 300g 있다며. 근데 그 속에 소금은 몇 g 있는 거지? 4%니까? 그러네. 12g 있는 거네? 4%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잖아. 누구를 X라고 놔야 돼? 이걸 X라고 놔야 돼? 그럼 물은 얼만큼 증가시켰다는 얘기야? 아닙니다. 최초에 물 증발시킨 거. 처음에 증발시킨 거. 2분의 X, 그렇죠. 서진이가 생각을 했네요. 유일하게. 지금 물의 양의 2배만큼의 소금을 추가로 넣었으니까 추가로 넣은 소금의 양이 X니까 그거의 절반만큼의 물이 증발된 거지. 그럼 물은 처음에 1회 증발시켰을 때가 물의 양은 300 마이너스 2분의 X가 물의 양이겠네? 근데 그 속에 소금의 양은 물이 증발되지 소금이 증발되는 건 아니잖아.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얼만큼의 소금을 넣겠다고? 뭘 고민하냐? X만큼 넣겠다고 얘기하고 시작했는데 X만큼의 소금을 넣을 거죠. 그럼 소금물의 양은 뭘로 바뀌어? X를 추가했으니까 소금을 그때 소금의 양은 뭘로 바뀌어? 여기까지 됐을까? 그리고 나서는 추가로 넣은 소금의 양의 3분의 1만큼의 물만 증발시켜? 그러면 소금물의 양이 얼마가 되는 거지? 소금물의 양은 나 지금 이거 하는 중인데 소금의 양의 3분의 1만큼을 증발시키겠다네. 그때 소금의 양은 달라져 안 달라져? 그때 소금의 양은 안 달라져. 이제 물만 100g을 더 넣겠다는 얘기인가? 그럼 물의 양은 400 더하기 여기다 100만 더 했어? 이거 좀 빼보자. 빼면 몇 X야? 근데 소금의 양도 물만 넣었으니까 안 달라지는 거지? 여기다 뭘 곱해야지 농도가 되는 거야? 여기다 100을 갖다 곱했을 때 12% 이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X를 구하세요. 이제 됐나요? 일단 약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약분한 다음에 계산하는 게 편리할 것 같은데 4는 약분하자. 됐죠? 25는 분자에 곱할 거고 이 분모의 값은 오른쪽에 곱할 거거든? 근데 분모의 값이 양수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자, 이제 곱하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25를 곱했습니다. 25 곱한 600이 아니네. 300인가?
맞아? 300 더하기 25x가 분자의 25배 한 거고 분모의 값의 3배에서 써야 되지 지금. 1200 플러스 그럼 2항 했더니 2분의 49x니? 900인가? 그래서 x의 값은 49분의 1800 이상이라고? 그럼 최소값은 49분의 1800인 것 같은데? 이런 거 맞아요? 이거 문제를 풀 때 어렵다기보다는 문제의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한글을 똑바로 읽을 수 있는지를 물어본 능력치가 그런 능력치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풀어야 될 거는 19번도 풀어야 될 거지. 19번은 가로 길이가 50, 세로 길이가 40인 직사각형 모양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가로 길이가 50, 세로가 40. 그런 울타리를 만들 건데 안쪽의 벽을 따라서 지름의 길이가 1m 40짜리인 원기둥 모양의 말뚝을 설치하려고요. 그때 울타리의 4개의 귀퉁이에는 말뚝을 반드시 설치하고요. 말뚝 사이의 거리는 3m를 넘지 않게끔 설치하려고 합니다. 말뚝이 되도록 적게 설치되려고 한다면 필요한 말뚝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이건 어렵다. 좀 크게 그릴 걸 그랬나? 여기 이렇게 말뚝을 안쪽에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말뚝을 안쪽에다 설치할 겁니다. 내 귀퉁이에는 말뚝을 설치하라고요? 시간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여기 4군데는 무조건 설치하세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3m가 넘지 않게끔 배열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네. 그때 최소한 몇 개를 설치해야 되나요? 물어본 것 같은데. 그러면 말뚝은 요 길이를 1.4m라고 할까? 지름이라고 얘기했지. 지름이 1.4m네? 그럼 반지름은 0.7m인가? 그럼 여기 중심점 있잖아. 선생님이 여기 중심부터 여기 중심까지 여기 길이가 몇이야? 그러네. 38.6이네. 여기 중심부터 여기 중심까지 길이는 몇이야? 48.6? 그런데 내가 원들을 3m가 넘지 않게끔 원기둥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 말뚝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길이가 3m가 넘지 말란 얘기인가? 이런 거 맞아요? 저런 데 있는 길이가 3m를 넘지 말도록 하세요. 말뚝 사이의 거리의 값은 3m를 넘지 않도록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구만. 야, 그럼 어떻게 하지? 어렵네. (3m가) 여기 길이의 최대 길이입니다. 여기를 x라고 해볼게요. x의 값은 3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말뚝의 중심과 말뚝의 중심 사이의 길이의 값은 x 더하기 1.4인 거니? x 더하기 1.4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중심과 중심 사이의 길이가 48.6이라고? 쌤은 이거를 세트로 보려고, 여기 간격을 한 세트로 보려고 해. 몇 개까지 세트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려고 하는 것 중이거든? 일단은 x값 중에 제일 큰 값이 x가 크면 클수록 말뚝은 적게 들어가겠다. x가 작을수록 말뚝은 많이 들어가겠다. 그럼 x의 값은 3에 가까운 숫자라는 얘기네. 일단은 4.4로 계산해볼까? 4.4로? 4.4한테 몇 배 했을 때 이 숫자에 제일 가까우려나? 4.4에다 11배를 하게 되면 48.4야? 그럼 정확히 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 이런 세트가 11개 있어? 이제 세로 방향으로 이제 생각해 볼게. 여기 중심부터 여기 중심까지는 여기 사이의 길이가 38.6이었다고? 38.6이 제일 가까웠으면 좋겠는데 4.4에 몇 배 해주면은 38.6에 가깝냐? 8배? 8배 하면 누구냐? 35.2? 35.2면은 4.4인 거 또 하나 더 넣을 수 있니? 못 넣지. 그럼 이제 말뚝의 개수만 생각하면 되겠다. 말뚝의 개수를 생각하세요. 이걸 가지고 말뚝의 개수를 추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48.4면은 48.6까지 못 이르지. 지금 이런 세트가 지금 이런 세트 얘기한 거지. 이런 것들이 11개까지 들어가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이 2개 있으면 말뚝이 몇 개야? 2개 있으면 말뚝은 3개야? 이런 녀석이 11개 있으면 말뚝은 몇 개야? 12개. 근데 말뚝이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이렇게 배치하게 되면 짜투리가 조금 남지 않아? 이건 48.4가 되는데 이건 48.6이니까 0.4만큼이 안 채워지고 남잖아. 그러니까 방법은 x의 값을 좀 줄여가지고 딱 떨어지게끔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뚝을 배치하게 된다면 한 개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말뚝이? 그러면 가로 방향의 말뚝의 개수는 몇 개 있다고? 네, 13개 있어야 될 겁니다. 이제 세로 방향의 말뚝의 개수를 세야 되겠네? 세로 방향의 말뚝의 개수를 셀 건데 8개 있으면 총 9개 말뚝이 필요한데 35.2라고 하는 게 38.6에는 가깝지만 짜투리가 좀 남지. 짜투리가 좀 남기 때문에 몇 개의 말뚝이 있어야 되지? 세로 방향은? 네, 10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럼 전체 말뚝의 개수를 알고 싶어. 그럼 여기는 13개고 여기는 10개인데 여기가 중복되니? 그럼 개수를 이렇게 완수해볼게. 여기가 몇 개 있어? 위에는 13개인데 첫 번째 거 세지 말아야 되고 마지막 거 세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긴 8개가 추가되는 건가? 13개에다 8개 추가됐으니까 21개? 저기가 21개면 여기는 몇 개 있는 거야? 여기도 21개? 다 해서 말뚝이 42개가 필요한 최소 개수입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자, 20번으로 왔습니다. 20번은 맞춘 사람도 있고 아쉽게 틀린 사람도 있더라고. 무량대수는
양의 몇 배인지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세요. 양, 무량대수. 여기서 이 값이 나오려면 몇 배를 해줘야 돼? 서술용으로 작성하라고 하는 거는 10의 68승이라고 한 녀석의 값은 10의 28승한테 무엇을 곱해야 하나요? 그게 K배인데 K의 값은 이거예요 라고 답하라는 얘기야. 된 거 맞죠? 10의 40승은 0의 개수가 40개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풀어야 될 거는 21번도 많이 틀렸더라고. 21번은 기하분수 x를 소수로 나타냈는데 학생 A는 분자를 잘못 봐가지고 0.37에 0.37이 분수로 표현하면 누구지? 근데 이 A라는 바보는 분자를 잘못 봤다고? 그럼 분모는 제대로 봤던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학생 B는 분모를 잘못 봐가지고 90분의 135 마이너스 13이라고 계산했대? 그게 지금 90분의 13 뺐더니 122? 그런데 이게 애매하네. 아, 여기서 말로 해줬네. 기하분수였다, 원래 숫자가. 근데 이거 약분이 되는 거니? 45분의 더 이상 약분 안 됩니다. 근데 얘는 학생 B라는 사람은 분모를 잘못 봤고 분자는 제대로 봤다는 얘기잖아. 그러니 X라는 숫자가 누구였다는 얘기야. 그걸 소수로 표현해 보세요. 되신 거 맞죠? 틀릴 이유가 없는데 왜 틀렸을까 다들? 시간이 모자라서 그랬나 보다. 22번으로 갔습니다. 22번은 어느 학생이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시간당 9,000원을 받고 일을 하다가 10일 이상 근무하면은 11일째부터는 시간당 1,500원을 받는다고 하네. 이 학생은 하루에 4시간씩 일을 하고요. 교통비로 하루에 2,000원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2,000원을 지불하는 건 소비한 거지. 아르바이트를 이용한 순이익이 40만 원이 이상이 되려면은 가능한 최소 일수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세요. 처음에 9,000원씩 열을 받으면 얼마야? 9만 원? 그럼 열흘까지는 9만 원 받는 거잖아, 그냥. 근데 그 다음에 열흘 다음부터가 문제인 거지. 우리는 최소 일수를 x라고 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거든. 9만 원은 40만 원에 택도 없으니까 x의 값은 10보다는 크겠네. 10보다는 클 건데 11일째부터는 1,500원을 받는 거잖아. 그럼 1,500원을 받는 날수가 며칠 동안 1,500원을 받는 거야? 네,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 선생님 착각했구나. 그럼 여기다 몇을 곱해야 되지? 하루에 4시간이라니까? 4를 곱해줘야 되나? 그럼 4를 곱하면은 열흘 동안은 36만 원 받는 거니? 뭐야, 그럼 4만 원만 더 벌면 돼? 뭐 이렇게 쉬워? 다시 한 번. 뭐가? 아, 지출을 빼먹고 있었구나. 교통비를 지출하는 게 얼마를 지출해, 열흘 동안은? 열흘 동안은 2만 원? 그러네. 이게 지금 열흘 동안에 34만 원 버는 거네. 6만 원을 더 벌어야 되는 거네. 그러면은 내가 지금 6만 원 이상이라고 놓고 풀면 되겠다. 지금 이 값은 34만 원이기 때문에 6만 원만 더 벌면 되는데 그럼 지금 곱해야 되는 거는 4 곱하기 1,500원 곱하기 x-10을 합니다. 이런 거 맞아?
그러면 이게 42,000원? 42,000원에서 2,000원 뺐으니까 이게 6만원 이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34만원은 뺐습니다. 된 거 맞아요? 그러면 나누기까지 어떻게 안 해도 되는데 x-10의 값은 2분의 3? 그럼 x의 값은 11.5보다 커야 돼? 그럼 알바는 며칠 동안 해야 돼? 이해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23번도 있나? 23번은 반만 맞춘 사람이 있더라? 2,30이라고 누가 계산했던데? 서진이었나? 은서였나? 어? 누가 반만, 연우가 맞췄나? 아닌데? 서혁이 이 문제 누가 2,32 써놓은 사람 있던데? 아, 33. 자, x하고 y의 값은 자연수입니다. 근데 y라는 자연수가 30과 40 사이에 있습니다. 1보다 작은 기하분수가 y분의 x라는 기하분수가 있는데 1보다 작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소수로 나타냈을 때 소점 아래 첫 번째 자리의 숫자가 0이고 소점 아래 두 번째 자리의 숫자는 6입니다. 그럴 수 있는 순서상에 대해서 풀어주세요. 말이 복잡하네. y는 31부터 39까지가 y가 될 수 있는데 y가 누군지는 몰라. 그런데 y분의 x라고 하는 숫자는 기하분수인데 그 기하분수의 값이 소수로 표현했을 때 0.06, 그 다음은 누구지 모르는 거지.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이걸 부동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y분의 x라는 숫자는 0.06보다는 커 나갔고 0.07보다는 작으면 되니? 된 거 맞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x하고 y의 순수상을 모두 구하세요. 1보다 작은 기하분수 0.06. 이거 어떻게 알아 내가? 아이구야. 숫자를 일일이 넣어보면서 확인해야 되는 거네? 30분의 2가 누구야? 30분의 1, 31부터 할까? 분모가 31이었을 때는 31분의 1은 대충 몇이야? 0.03? 0.03이면 0.06이 아니네. 31분의 2는 어때? 이것도 확인하고 얘기할 걸. 39분의 1은 어때? 39에도 0.0. 이번엔 2야? 택도 없네. 0.06과 0.07 사이 있지 않겠네. 그래서 분자의 값이 2인 거 생각하는 중이거든 지금. 31분의 2라고 하는 숫자는 몫의 값이 6? 오, 되는 것 같은데? 그지? 그럼 0.06 몇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31분의 2가 되는 거네 지금. 그럼 되는 녀석의 값이 지금 2, 31은 된다고? 이번에는 32분의 1은 택도 없을 거고 32분의 2를 구했더니 돼? 31로 나누겠더니 6배 주면 1,
0.06 몇이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렇지. 기하분수로 분모의 값이 y가 30과 40 사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분자의 값과 약분돼서 이 숫자가 16분의 1이 되는구나. 그럼 이거는 분모에 있는 y의 값이 30과 40 사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건 버려야 되겠다. 이제 33을 확인하자. 33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0.06 맞아? 그러면 이것도 되는 거네. 하지만 34로 바뀌면 어때? 그럼 안 되겠네. 34로 바뀌면은 이게 2.00을 초과해서 여기가 0.05로 잡아야 되는 거지. 말이 된 거 맞아? 그래, 가능한 녀석의 값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그 답은 이거 두 개를 찾아내세요. 풀어야 될 게 몇 번인가요? 70번. 70번 녹화돼 있는데? 영상 다시 안 보나 봐요? 뭐 했던 문제 아닌가? i라는 점이 전체 큰 삼각형의 내심이라고 하거든? 그런데 여기 각이 지금 24도래. 그럼 여기 각도 24도인 것 같은데?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리고 i-라고 하는 녀석은 삼각형의 BCD라는 삼각형의 내심이기 때문에 이것도 각의 이등분선인가?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 각이 몇 도라고 서여가?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여기 각만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 있는 각, 위에 있는 각이 68도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각을 구할 때는 이게 내심이야, 외심 아니야? 외심이었으면 68도에 2배 한 걸 구할 건데 내심이기 때문에 이 각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서여가? 그치. 그러면은 두 녀석의 값을 더했더니 몇이야? 136? 136이면 나머지 한 각이 누구야? 네, 끝났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문제는 299번. 공기는 더운데 바닥은 차갑네. 다리는 춥네. 그지? 299번은 54라는 각을 줄 테니 옆에 있는 각의 크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녹화돼 있는데? 나 녹화 뭐하러 하는 거야? 녹화한 거 다시 안 보냐? 조회수 빵꾸니 오는 것도 막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 녹화 본 것까지 볼 시간은 없어? 왜 대답이 없어? 축제도 겨우겨우 했는데 녹화된 것까지 다시 볼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선생님이 연장선을 그었습니다. 연장선 그리면 삼각형 EBC라고 하는 삼각형과 이 점 좌표를 F라고 얘기했을 때 EDF는 합동인 삼각형인 것 같습니다. 윗변, 여기 DF하고 BC 길이 똑같고요. EC하고 ED 길이 똑같고요. 막곡지가 또 똑같습니다. 합동입니다. 합동이었을 때 여기가 90도라면서요. 여기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인 거지. AHF가. 그래서 여기 가격이 몇 도라는 얘기야?
여기가 36도였을 때 내가 저번 시간에 뭘 관찰했더라? 여기도 지금 36도일 거고 동 요만큼의 가격 크기 구하기 내가 삼각형 HDF가 이등변 삼각형인 걸 구했었지? 그래서 답은 36도가 답이라고? 근데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이유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또 생각하자. 얘가 왜 이등변 삼각형일까? 여기가 중점이지. 선생님이 요 녀석이 지금 수산해발인데 D점에서 수산발 내리면 얘네가 평행하죠. 그럼 이것도 중점이었던 것처럼 얘도 중점이겠구나. 그래서 수직으로 이등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인가요? 그래서 여기가 36도입니다. 또 연우는 앞에서 내시메이션 공부할 동안 모르는 게 없었다고? 별로 안 좋아. 모르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 막 모르는 게 마구마구 있었으면 좋겠어. 있었는데 내가? 예전 선생님이 내가? 자, 그럼 오늘 남은 시간이 진짜 애매한데? 남은 시간 25분 남았고 25분이면은 진도를 나갈 수 있어. 한 챕터 끝낼 수 있어. 내가 그러지 않기로 했지. 이제 또 조금 나오고 숙제를 조금 내주는 방법을 한동안 사용해 보려고요. 자, 우리가 지금 개념선 수학에서 평행사변 끝났고 다음 챕터 쪽수 좀 불러줄래요? 36쪽. 그럼 36쪽부터 대충 2장? 딱 그 정도만 해볼까? 숙제량을 줄여주면은 졸라 열심히 해서 오겠지? 원래 선생님은 모든 학년 가르칠 때 하루에 한 챕터 가르치고 2권의 책으로 보통 150에서 150문제가량 숙제 내주는 게 이틀 사이의 숙제거든 항상. 그 정도를 고등학교 3학년 마칠 때까지 계속하면은 엄청 월등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쳤던 애들은 탁월하게 잘하는 애들이 많았었거든. 너희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몸뚱이가 안 따라주는 것 뿐이야. 몸뚱이가 따라주는 애들이 성공하는 거고. 자, 평행사변 다음에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직사각형은 첫 번째, 내각이 모두 직각이면 직사각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모든 각의 크기가 다 직각이면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의 정의 자체는 내각의 크기가 모두 90도다. 직사각형의 성질, 대각선 길이는 똑같고 서로 이등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직사각형도 평행사변이라고 칭할 수 있을까? 마주보는 게 길이가 똑같고 평행하니? 그러니까 이것도 평행사변의 일종인 거네? 평행사변이 원래 대각선이 서로 다른 대각선 이등분했잖아. 근데 직사각형은 대각선 길이가 원래 애당초 똑같은 길이어서 이쪽 대각선 길이와 이쪽 대각선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 네 군데의 길이는 다 똑같겠다. 대각선이 서로 다른 대각선 이등분하긴 하지만 그 대각선 절반 길이는 다 똑같습니다. 네 개가. 평행사변이라고 하는 녀석이 직사각형이 되려면 평행사변 중에서 한 각이 90도라고 한다면 모든 각이 90도가 돼서 직사각형이 됩니다. 대각선 길이는 평행사변은 다른데 대각선 길이가 똑같은 평행사변은 직사각형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나? 평행사변은 이 두 군데 각의 크기의 합은 180. 그런데 한 각이 90도라고 하면 나머지 각도 90도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마주보는 각이 서로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한 각만 90도면 모든 각이 90도겠네? 그 다음은 원래 평행사변은 대각선 길이가 똑같지 않아. 여기가 짧고 여기가 더 길어.
근데 그 대각선 길이가 똑같다는 것 자체가 직사각형이라고? 빈칸만 채우세요.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 길이가 똑같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삼각형 가지고 또 합동조건을 사용하나 보다. 지금 AB의 길이랑 똑같은 녀석이 누군지 묻습니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DCB에 대해서 AB랑 똑같은 걸 찾습니다. CD? 그러네. 그런데 봐봐. 관찰 좀 하나만 해보자. 삼각형 ABC에서 순서가 ABC의 순서지. DCB라고 얘기도 괜찮은데 이거에 맞춰서 알파벳 순서를 얘기하려면 삼각형에 대해서 CD의 A라고 얘기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겠다. A에 대응하는 건 C고 B에 대응하는 건 D고 C에 대응하는 건 다시 A니까 이 녀석의 값보다는 책이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좋았겠다. 그때 A하고 B라는 녀석을 연결하는 성분은 C하고 D를 연결하는 성분의 길이랑 똑같다고? 근데 각 ABC라고 하는 각 ABC는 각 CDA가 되겠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근데 두 삼각형은 뭐가 공통돼? AC? 대각선 길이가 공통되는 길이구나. 그럼 똑같다고 얘기한 게 지금 AB 길이, CD 길이 똑같아요. 대각선은 서로 동일해요. 각의 크기가 ABC라는 각과 요각이 똑같아요. 무슨 합동이야? 직각이 있네. R. 빗변도 있나? AC가 빗변인가? 빗변은 H. 나머지 한 변? 나머지 한 변은 S. 그러니까 합동이기 때문에 대각선 길이 똑같습니다. 된 거 맞아요? 그냥 답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X는? Y는? 너무 쉽다. 두 번째 문제 X의 값은? X가 3? 그러네. 2X 플러스 3하고 4X 마이너스 3 똑같다고 놓고 풀면 X의 값은 3이네. 그러면 대각선 전체 길이의 값은 몇이야? 뭐라고? 네, 18이죠. 여기가 지금 9하고 9로 똑같으니까 Y 전체 길이, Y의 길이는 18인 거죠? 자, 65도가 보입니다. X는 몇 도예요? Y는 몇 도예요? X가 몇 도야? X가 55인지 어떻게 알았어? 이 삼각형하고 ABD하고 ACD가 합동이니까? 그 여기가 55도, 55도인데 Y라는 각은 몇 도죠? 더하기 빼기만 좀 잘했으면 좋겠다. Y는 몇 도죠? 네, 35도죠? 더했을 때 90 나와야 되니까. 다음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걸 고르세요. 이건 평행사변이라고 애당초 얘기해줬고 평행사변이었을 때 첫 번째 AC라는 녀석과 BD가 똑같습니다. 대각선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럼 직사각형 되죠? BO하고 CO 길이가 똑같습니다. 원래 평행사변은 여기 길이 여기 길이 똑같고 여기가 똑같은데 언급한 BO라는 길이와 CO라는 길이가 똑같다는 것 자체가 네 군데 길이가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평행사변이 직사각형이 될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네. 각의 크기가 하나가 90도예요. 여기가 90도로 가면 직사각형이 할 수 있나요? 네, 하나만 직각이면 모든 각이 직각입니다. 각의 크기가 똑같아요. BCD, ADC, 이웃한 두 각이 똑같으면은 이웃한 두 각이 하고 180이잖아. 각이 똑같으니까 둘 다 90, 90이라는 조건인가? 그래서 이것도 직사각형이 맞습니다. 마지막의 조건은 BAO라고 하는 각의 크기랑 DCO라고 하는 각의 크기가 억각으로 똑같은 조건 자체가 직사각형이 될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마름모? 정사각형? 사다리꼴? 마름모까지만 수업합니다. 마름모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에 배운 적이 있니?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똑같으면은 마름모라고 얘기합니다. 네 변의 길이가 똑같은 녀석이 마름모. 따라서 성질은 대각선이 서로 다른 대각선을 수직으로 이등분한 성질이 있습니다. 마름모도 평행사변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대각선은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하긴 하는데 수직으로 이등분해. 평행사변이 마름모가 되려면 평행사변은 원래는 이웃한 변의 길이가 똑같다는 조건은 없어. 평행사변은 이웃한 두 변의 길이 값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똑같다고 한다면 모든 변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마주보는 변 길이가 똑같은 게 평행사변인데 이웃한 두 변만 똑같으면 모든 변이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웃한 두 변만 똑같으면 평행사변이 마름모가 되고요.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났을 때는 평행사변의 대각선이 수직이라고 한다면 원래 평행사변은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 아닙니다. 근데 수직으로 만나게 되면은 그건 무조건 마름모입니다. 빈칸만 채우세요. 빈칸만 잘 채웁시다. 대각선이 마름모의 대각선이 수직인 걸 증명하는 과정인데 가에 들어갈 거는 ABO라는 삼각형과 ADO라는 두 삼각형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이네. AB에 대응하는 변이 AD. AO라는 선은 가운데 공통되고요. OB하고 OD가 똑같습니다. 이건 다 선분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무슨 합동이야? 네, 세 변 길이가 똑같으니까 세 변 길이가 모두 똑같은 합동이니까 가에 들어갈 건 누굴 써야 돼? AOD에 대응하는 각이 누구야? A, O, B. 지금 우리는 이 두 삼각형 중에서 얘기하는 거지. 여기 각이랑 똑같은 녀석은 여기 각이죠. 그래서 둘 다 모두 더해서 180이기 때문에 각각은 90도입니다. 대각선 서로 다른 대각선을 수직으로 이등분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에서 x는 90, y는 5. 두 번째 문제 x는 5, y는 3. 세 번째 거 x는 40, y는 삼각형 ABD가 이등변 삼각형에서 그런 거지? 네 번째 건 x가 의견이 분분하면 안 되는데 평행사변형은 여기가 각의 이등분선인가? 여기가 30이면 여기도 30인가? x의 값은 60인가? 자, 8이란 길이를 가지고 y란 길이를 구하라고? 구할 수 있나? 어떻게 알았어?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니까 한 각이 60도 마름모가 되니까 이웃한 변의 길이가 똑같고 정삼각형. 그래서 8의 절반 4가 되는군요. 마름모가 될 조건이 아닌 걸 골라보세요. 오른쪽은 평행사변이라고 얘기해줬습니다. 평행사변이 AB, AD 이웃한 변의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건 마름모가 될 조건 맞네. AOC라는 각은 90도면은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건가? 그러니까 마름모 될 조건 맞네. AOB라는 각과 AOD의 가격이 똑같다고? 두 각이 똑같으면 둘 다 90, 90이라는 얘기네? 이것도 마름모 조건이 맞습니다. BO하고 CO가 똑같으면 무슨 조건인데? 이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구나. BOC가 똑같으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거는 ABO라는 각과 ADO? 밑각 크기가 똑같으니까 이웃한 변의 길이가 똑같다는 조건을 준 거구나. 그래서 마름모가 맞습니다. 되신 거 맞죠? 자, 오늘 진도는 정사각형 전까지만 나갑니다. 숙제가 거의 없습니다.